안녕하십니까. 보일러 시작에서 끝까지 6편째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어떻게 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 순환 펌프를 보일러 쪽 방향이 아니고 방 쪽, 분배기 쪽 방향으로 설치하는 예, 시발점, 원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보일러 따뜻하게 지내기는 여러분도 다 아는 사항인데, 가능하다면 보일러를 단속 운전하는 것보단 일정하게 운전하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시간 설정이나 온도 설정으로 하는데, 온도보다는 시간 설정을 해서 뭐 하루 5시간마다 10분씩 돌아간다, 뭐 5시간마다 15분 돌아가게 한다, 뭐 4시간마다 15분 돌아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늘 꾸준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연료비가 작게 드는 방법이며,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게 관수, 보일러 속의 물, 방바닥 물을 2, 3년마다 교체를 해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니까, 방을 따뜻하게 쓰는 에너지 절감도 하고. 근데 이게 집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이건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비용 충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나 베란다 문틈, 틈새 바람을 최대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문풍지로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단열이 부족한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데에는 기회가 되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부 단열, 특히 벽체 천장 보강을 해주시는 게 연료비가 작게 들고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또한 정문 출입구를 이중 중문으로 설치한다.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내용이니까, 뭐 여유가 되고 현장 조건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나 하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천정에 실링 팬이라고 설치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때 팬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쪽에 냉방 모드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좋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거실이나 이런 쪽에다가 실링 팬, 천정 팬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여유가 있다라면 창문과 문짝 단열이 강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이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보일러 교체는 연탄은 5년, 뭐 기름, 가스는 7년 했는데 통상 5년에서 7년 주기로 보고 뭐 10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쓰시려면은 관리를 잘 하고, 연탄 보일러 같은 게 청소를 뭐 수실 청소도 잘해야지만 그 연소실, 연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개자리, 그다음에 연탄 보일러 하부 이런 데 청소를 잘 해줘야 되고, 기름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보일러는 좀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화실이나 연소실 청소를 이렇게 뿌려서 검댕이 제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기가 설치되었을 때 상하부 에어핀을 에서의 그 공기 제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보일러 따뜻하게 지내기, 또 우리가 가정용 분배기 공개차는 이유를 알아보면 보일러 가열 시 공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배기 공기가 모이는 이유는 방바닥보다 분배기가 상부에 있기 때문에 에어가 차는 거고, 특히 가스보일러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통은 가스보일러가 이게 그 순간 가열식이라 그래요. 그 순간 가열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 처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기가 상하로 나눠지는데 이중 상부 쪽 분배기 에어는 반드시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다 자동 에어, 벤트, 공기 자동 빼주는 거를 핀을 설치하는 것도 좋고요. 예. 또한 동절기 전이나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나 한 달이든 한 번씩 에어백기를 실시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난방 모드에서는 이 공기 빼기를 안 하시면 방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 에어가 가장 물 순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커요. 에어 처리나 에어가 중간에 방바닥에 고여 있을 때는 상당히 물 순환을 방해하고 정지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에어 빼기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형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의 역순환 펌프 설치한 유래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설치했냐면 오늘 갑자기 이런 패턴으로들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러에서 펌프가 보일러 물을 방 쪽으로 이렇게 미는 방향, 이 스타일로 펌프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저히 잘못된 생각이라 봐요.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 돌팔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물론 또 그렇게 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난방하는데 지장 있냐? 지장은 없어요. 근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방이 옛날하고 달리. 보일러 방향으로 설치하는 거하고 꼭 반대로 설치하는 거는 방바닥 온도 느낌이 달라요. 왜? 이게 더운 물이 위로 뜨기 때문에 하부 쪽으로는 온도가 아무래도 1, 2, 3도 낮은 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단 틀리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옛날에 가스보일러, 아니, 기름보일러 설치했는데 연탄보일러라든가, 연탄보일러를 설치했는데 기름보일러로 설치하면서 이렇게 바꾸면은 느낀다니까요. 화학 사람이. 근데 이게 왜 유래가 이렇게 됐냐? 이걸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심야 보일러가 한참 유행할 때 심야 보일러도 역시 원래 서프라인에다가 순환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 리턴 환수관 쪽, 정상적으로 갔을 때 환수관 쪽에 순환 펌프를 달아서 방 쪽으로 미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충성 탱크가 상부에 있거든요. 보통 심야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순환 펌프를 설치하다 보면은 이 상부 쪽에 에어가 차는 경우가 많아요. 방에서 들어오면서 방에서 에어가 리턴으로 들어와가지고 올라오면 이 위에 에어가 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충수가 충분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에어 존재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 방이 안 따뜻해. 그러니까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거리도 멀고 AS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어차피 심야 보일러는 난방수 물이 거의 온도 분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번 데울 때는 상중하로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가열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서 펌프를 방으로 줘도 이상 없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기가 와서 이렇게 상부로 물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에어가 찰 일이 없어요. 이 펌프가 방으로 들어갈 때. 보충수 잘 되고 물 상부로 들어와서 응? 에어 들어가 봐야 이 보충수 때문에 다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하자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시골 같은데 이 시공해 놓고 장거리 AS를 안 가도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아니죠. 설치 시공업자들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이게. 왜? 하자가 안 걸리니까. 이거 심야 전기 보일러 같은 거 설치하고서 이거 정석대로 설치하면은 이 위에 시공하고 나서 에어가 차면은 이거 하자 걸려서 이거 봐주러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골은 보통 10km, 20km, 30km씩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심야 온수 보일러의 온도는 한번
야간에 데워지는 거는 전체가 온도가 균일하게 한 95도 정도 데워지거든요. 90도에서 95도. 그러다 보니까 하부 쪽으로서도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간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그 방바닥에 식은 물이 일로 들어오면 하부로 내려와 앉고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따뜻한 듯 하다가 낮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추워지거든요. 왜? 하부 쪽으로 찬물이 돌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상부 서플라이에다가 펌프를 달아서 공급하는 방향이 되면요. 하부로 찬물이 들어와도 아래쪽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늘 심야 보일러가 따뜻하게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라요. 웬만한 사람들은. 옛날보다, 옛날이 아니라, 뭐 처음에는 좀 따숩더니 그렇게 따숩지가 않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 문제가, 요게 원인이더라고요. 순환펌프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밀도차,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가 낮은 놈이 아래로 깔리고 높은 놈이 위로 가는 그런 문제. 근데 요거를 또 좌측에 있는 기름 보일러도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사실 기름 보일러는 이렇게 안 놔도 하자가 안 걸리거든요. 시공해도 안 걸리는데 이게 하자가 걸린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팽창관이나 요 19번, 18번의 팽창관 연결을 요걸 위치를 잘못 잡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게 에어가 차서 하자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 온수 보일러, 전기 보일러 뭐냐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편법을 써? 편법 써서 하자만 없으면 좋은데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일러 쪽으로 주든가 아니면 보일러 서프라인에서 방 쪽으로 가는 구조로 순환펌프를 설치하는 게 정석이다. 물론 세상 기술에 대한 정석은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좀 제가 볼 때 잘못된 불편함입니다. 지금까지 소형 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